안녕하십니까. 네, 연세사랑병원에서 이제 무릎과 고관절 진료를 하고 있는 서동석입니다. 30대인데 다이어트로 요즘 줄넘기를 하고 있다. 근데 이제 무릎이 약간 욱신거린다 말씀하시는데, 그러니까 무릎이 욱신거린다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동 관련해서나 아니면 생활 관련해서 아니면 체중 관련해서요. 그 연골연화증이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골연화증이란 거는 뭐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운동선수나 이렇게 정말로 격하게 쓰는 사람들은 20대고 30대고 해도 초기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.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게 아주 그 직업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관절을 과도하게 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안 하던 운동을 최근 했을 뿐인데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연골연화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냥도 생기고요. 뭐 전 연령대에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많이 생기기도 하고, 근데 운동이나 체중 관련해서 생기기도 합니다. 뭐 임산부들한테 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한 12kg 정도 는다 그러죠. 그 만삭이 될 때까지. 그래서 급격한 체중 증가 때문에 그 관절에 가는 하중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연골연화증이 젊은 여성분들한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운동 관련해서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, 가만히 서 있을 때 체중이 100% 실리는 거예요. 걷기만 해도 한 200% 정도 한 걸음 한 걸음 실리게 되고, 뭐 뛰거나 아주 강한 점프를 해서 착지를 할 때는 거의 뭐 900%, 1000%가 순간적으로 실릴 수가 있죠. 근데 줄넘기도 생각해보면 걷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한, 작지만 계속 점프를 하는 운동이잖아요. 그 점프가 잦은 운동은 이렇게 연골연화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그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 줄넘기가 나쁜 운동은 아니겠지만, 줄넘기를 함으로 해서 이제 무릎에 통증이 유발됐다면 운동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운동을 보통 권해드리자면은 뭐 자전거를 많이 권하기도 하고, 그리고 젊은이라면 인라인 스케이트, 스케이트는 미끄러지잖아요.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, 이런 걸 유산소 운동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. 애초에 그런 운동을 선택했다면 이제 무릎에 그 연골연화증이나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비교적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겠고, 그리고 어쨌든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 줄넘기가 맞지 않아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계속 통증이 있거나 그렇다면 운동을 그런 식으로 바꾸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반월상 연골이 안 좋아서 집에서 뭐 스트레칭과 뭐 고무밴드 운동하신다 하고 나면 뭐 더 아픈 것 같고,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근데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대단히 흔하거든요. 뭐 좀 러프한 통계지만은 전 국민의 한 60%가 결국에는 파열을 겪게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보면 한 5천만 명 되니까 3천만 명이 이제 결국 파열을 갖게 된다는 거죠.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치료를 해야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. 그리고 퇴행성으로 그냥 가볍게 찢어진 경우라면 일단 본인이 별로 안 아픈 경우도 참 많고, 그리고 조금 찢어졌다 그러면 처음에 뭐 약이나 주사 치료도 반응이 있어서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까지 조절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. 근데 하지만 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. 아주 험악한 형태로 뭐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, 아니면 방사형으로 찢어지고, 아니면은 뭐 피판이라고 아예 뭐 찢어져서 그냥 이건데요, 이거. 이게 찢어서 뭐 뒤집어져 있고 이러면은 뭐 약으로 주사로 해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뭐 어느 정도 안 좋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보행이 당장 불가능할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체로 다 보존적 치료가 우선해요. 일단은 통증을 당장에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, 뭐 주사나 드시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,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라 그래요. 왜냐면은 이제 무릎에 어쨌든 뭔가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. 그러면 뭐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, 그 무릎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근데 허벅지에 근육량만 많아도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통증이 줄거나 아니면 진행이라도 더뎌질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말긴데 안 아픈 사람, 보통 이제 뭐 젊어서 씨름을 하셔가지고 유도를 하셔서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운 영감님들 계세요. 안 아파요, 이분들은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 아프지 싶은데 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근육량이 무릎에 어떤 병이 있을 때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. 그래서 운동으로 뭘 권했다면 아마 허벅지 근육량을 늘리는 걸 아마 그걸 목적으로 권하셨을 텐데, 근데 다 놔버리시면은 그럼 늘 수가 없잖아요.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. 그러니까 근육량이 점점 줄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회복이 느려요. 허벅지가 아주 바짝 마른 사람이라면. 그래서 나중에 뭐 결국에 수술에 이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,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을 좀, 그리고 빨리 낫기 위해서라도 어떤 운동을 적절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 또는 더 늘려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하고 수술하고 이제 1년 되신 분이 있다 그래요. 축구를 시작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, 1년이면 통상은 해도 될 때가 됐죠. 1년이면은 이제 뭐 주행, 뭐 전력 질주도 뭐 재활이 적절하게 됐다면 하셔도 되는 상태가 된 것이고,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주의는 하셔야 돼요. 그 십자인대 수술이야, 요즘에 사실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이 다쳤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수술하게 돼요.
거의 뭐 필연적으로 그걸 방치했을 때 문제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는데 아주 적절한 제어를 해서 뭐 정말 제가 본인이 느끼기에 정상이나 다름없게 됐다 하더라도 그 냉정하게 따져서 정상보다는 조금 못한 상태인 거죠. 한 8, 90%에 이를 수 있지만 100%에 이르지는 못해요. 그래서 그래서 사는데 뭐 지장도 없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해야 되죠. 그 다치는 때가 있잖아요. 뭐 다치려고 다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재수 없어서 다치는 건데 정상의 인대라면 버텨낼 정도의 강도에서 그걸 못 벗어내고 재파열될 수가 있는 거죠. 뭐 통계마다 다르지만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을 때 한 10년을 두고 봤을 때 거의 한 30%는 뭐 부분적으로 좀 안정해서 재파열된다 그래요. 정상 인대가 10년 됐는데 저절로 30% 터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정상인 인대가 파열될 가능성보다는 수술하는 인대가 다시 파열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운동하실 때 뭐 스트레칭도 미리 잘 하시고 부상은 최대한 피해 가면서 하셔야죠. 실내 자전거를 타도 무릎이 아픈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처음에는 그냥 막 타다가 그래도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서 타고 있는데 일단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. 생각보다 안장의 높이요. 안장을 너무 낮게 앉으면은 무릎을 페달을 돌릴 때 무릎을 되게 많이 굽혀요. 90도 넘게 굽혀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전거를 타실 때 만약에 무릎이 아프시다면은 일단 안장 높이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저기 요즘 한강 가면 따릉이 있잖아요. 그거 저도 몇 번 타봤는데 너무 낮아요. 그거 아무리 올려도 낮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낮은 안장으로 오래 타면 무릎이 더 아파질 수 있어요. 뭐 장경대 증후군이나 인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연골 연화증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적절한 안장 높이를 찾는 거를 우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적절한 그 안장의 높이는 안장에 딱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그 페달에 닿을 동 말동한 정도. 상당히 그게 높아요.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도 자전거 배울 때는 안장에 나서 양쪽 다리가 뭐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배웠는데 그거 너무 낮은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그걸로 운동을 오래 하면 아파질 수가 있어서요. 적절한 안장 높이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너무 낮다면 일단은 그 이상적인 높이로 올려놓고서 다시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오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